공무원이 보조금 지원을 놓고 민원인에게는 엉터리 답변을 하고 업체는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과 승리가 유통업계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한민국의 승리가 계속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고병어성 AI가 전남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곳에서 확진됐는데 한파까지 겹치면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높아질 걸로 예상돼 이상이 걸렸습니다. 무안공항의 국제선이 다음 달 4개국 8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조금씩 벗어나 겨울 해외 관광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공무원이 보조금 지원을 놓고 민원인에게는 엉터리 답변을 하고 업체는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방 보조금은 지원 기준 자체가 없어 공무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농업인 김모 씨는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영광군청 공무원에게 문의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해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 자체가 없다며 엉터리 답변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수차례 따져묻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은 해당 사업이 존재한다고 겨우 인정했습니다. 그냥 단반에 없다. 우리는 그런 사업은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로 지금 한 거 아니냐. 기분이 나빠요. 주최 측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했던 부분. 오히려 이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업체에게 연락해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잘 몰라요. 저도 이 업무를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민원 전화가 왔었다. 앞으로 저희 영광군에서는 이 행사에 나가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 말을 했죠. 기분이 이렇게 민원 넣으니까. 문제는 보조금 사업이 없다고 한 이유가 한 업체에게만 몰아주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박람회 참가업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은 960여만 원으로 모두 굴비업체 단 한 곳으로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공모해갖고 연초에 기준점을 딱 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취재가 시작되자 영광군청과 전남도청은 뒤늦게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방 보조금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행정 갑질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이 광주 지역 경제계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초 겨울철에 치러지는 월드컵이라 여름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을 걸로 전망됐지만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과 승리 덕분에 기대 이상의 특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한민국의 승리가 계속되길 기대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양동시장의 한 통닭집입니다. 끓는 기름솥에서 통닭이 쉴 새 없이 튀겨져 나옵니다. 이 가게는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평일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에 손님들이 줄 서서 가져가셨는데 경기 시간, 시작 시간 한 1시간 이후까지도 계속 대기줄이 있었었거든요. 편의점 진열대가 월드컵 기간 인기 있는 상품들로 빼곡합니다. 축구를 보며 마시는 맥주와 함께 먹기 좋은 간편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축구를 구경을 하시면서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 주류를 이제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발주를 넣고요. 안주류랑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해서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가에도 월드컵 특수가 계속되며 즐거운 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월드컵 기간 광주 지역 3개 지점에서 주류가 10.2%, 튀김과 초밥류 등 델리가 25.1%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일 한국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날에는 매출이 10에서 20% 더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장로와 상무지구 등 광주 주요 도심 번화가 식당과 술집 등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월드컵 특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내일 새벽 16강전을 치를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지역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깜짝 스타로 발돋움한 조규성의 모교인 광주대학교는 새벽 4시부터 재학생 100여 명과 함께 소강당에서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CGV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광주에 있는 영화관 3곳과 목포, 순천, 여수 등에 있는 영화관에서 단체로 한국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전남 지역 주요 술집과 번화가에도 단체 응원 관람에 대한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의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기준 동북호의 저수율이 29.58%, 주암호는 30.86%라고 밝혔습니다. 12월 기준 동북호의 저수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최근 10년 새 처음으로 평년 저수율 79.8%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비가 한 차례도 오지 않은 무강수시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엔 물이 고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나주와 무안, 한평 등 5곳의 농장에서 AI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의 한 산란계 농장. 폐사 숫자가 늘어나 긴급 검사에 나선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세계독에서 키우고 있는 8만여 마리의 닭이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지금 발생한 농가하고 나하고 어떤 그 역학관계가 있다 하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왕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 지금 밝혀준 거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주말과 휴일 사이에만 나주 2곳과 한평 2곳, 무안 1곳 등 5개 농가에서 AI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장흥 첫 발생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9곳에 이르고 발생 농가는 10곳입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47만 마리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진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농가 32곳 가운데 전남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과 이동 중지, 일제 소독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올해는 바이러스 강도나 전파력이 예년보다 3배 가까이 높고 한파까지 겹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새 감염률이 작년 같으면 10마리 중에 1마리가 감염됐다고 하면 지금 10마리 중에 3마리에서 4마리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남의 좀 도 전체가 오염이 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2주 동안이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감시 초소를 100곳으로 늘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도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내일 17,000톤가량의 철강이 반출되지 못한 채 공장 안에 쌓이고 있고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여수산단 역시 반출 물량이 평상시의 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업무 개시 명령 이후 레미콘 타설 비율이 30에서 40%가량 회복됐지만 레미콘 수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철근 물량 역시 부족해서 인력 배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별 탁송 중인 기아 광주 공장은 생산된 차량들을 오늘부터 제1전투비행단 군 비행장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내일까지 30% 감산에 들어간 금호 타이어는 파업 상황에 따라 감산이나 휴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부가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항의 물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엄영소 국토부 2차관은 오늘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공장과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사료창고 등을 잇따라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측에 거듭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유와 철강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내일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전국 동시다발 화물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이 다음 달 4개국 8개 노선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겨울 해외 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이륙을 앞두고 탑승 수속이 이루어집니다. 수화물을 접수받은 항공사 직원들은 분주했고 요건을 받아든 탑승객들의 표정은 상기됐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했었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이제 가까이 있는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멈췄던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가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3일 첫 편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일주일에 3차례씩 무안과 오사카를 오갑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는 3개국 5개 노선이 운항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4개국 8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캄보디아 신규 노선이 추가되고 베트남의 기존 노선 2개가 증편됩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취향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겨울 여행이 늘면서 좌석 예약률은 80%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공항 이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여행사 등과 소통하여 정기 노선으로 취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켠 무안국제공항이 국제노선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별도의 기자간담회는 없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측근 구속 등 현실화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우려 속에 별도의 기자간담회 없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고 자평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 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랜만에 정치적 침묵을 깼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7일 4.3 사건 유가족 보상금 지급 소식을 알린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한때 또 다른 호남의 대권주자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SNS에 윤 대통령은 비겁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3일과 지난달 30일에 이어 연속적인 글 게재입니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민주당이 흔들리는 와중에 때마침 침묵을 깬 이낙연 전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치적 입장 표명이 정치권의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이어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광주광역시는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며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 지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해제 방침에 대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간 방역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있습니다.